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 5월 28일 금요일 오후 10시 22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주 마감 리뷰 이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예상보다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일도 좀 바쁘기도 하고, 이제 아까 저녁에 영상을 찍다가 또 컴퓨터가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 한 30분 찍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ABL 바이오부터 뭐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한 번에 리뷰도 하고 더 많은 종목들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ABL 바이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하고 ABL 바이오 보고 좀 다른 종목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최근 시황은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는 뭐 지수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역시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개별 종목들 움직임이 빠르게 지금 막 순환매가 돌면서 어떤 날은 뭐 우주 갑자기 기사가 떠서 올라가고 뭐 철강 뜨고 갑자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또 막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뭐 CMO 이런 종목들 막 움직임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순환매 돌고 약간 테마에 갑자기 올라타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 교체라기보다는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잘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최대한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금을 늘린다기보다는 계속 지금 가지고 가는 종목들 잘 그냥 공부만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ABL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거의 전 종목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종목들 계속 뭐 잘 나오는지 실적도 계속 보고 뭐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 종목씩 또 약간 테마가 타면서 약간 그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서 그런 종목들은 또 매도를 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곧 6월 달인데요. 이제 6월 달에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바이오 행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아스코가 4일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이제 뭐 세부적인 이런 발표 그 발표 일정 같은 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주말쯤에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 싶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바이오 컨벤션이 열립니다. 유럽에서. 이제 이거는 뭐 비대면을 열릴 그런 행사는 아니긴 한데 일단 여기에 그 지노맨 컴퍼니가 참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노맨 컴퍼니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6월 달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만 계속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소외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달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또 순환매 돌면서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지금 다시 좀 재미가 없는 4월 그 AACR 이후로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6월 달에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올라오는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그 국내 금리 기준금리를 0.5%로 동결을 했죠. 이제 올릴 수 있을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쉽게 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매크로적인 그런 전망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미국도 지금 계속 이제 그 부양책을 계속 실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약간 매파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계속 약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쪽도. 근데 미국은 지금 워낙에 백신 공급을 잘 했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증시가 그래서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국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성장률도 좀 상향을 하기도 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6월달 둘째 주쯤에 확실한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4월달 그러니까 이번 5월달 증시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게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게 될 것이냐. 근데 일단은 의견들은 5월까지도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는 4월 달이랑 비슷한 부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6월달에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FOMC 회의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발언이 어떠한 이제 회의 내용이 나올 것인지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미국이나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이 한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성장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번 기다려 보면은 좋은 날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장주가 또 움직이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온다 하면 이제 부양책도 나오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갈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종목도 이제 갈 수 있겠지만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죠. 현대기아가 오늘 움직이기도 했지만 부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진짜 길게 보면은 뭐 우주, 로봇, 그다음에 UAM이라고 해가지고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도심 항공 서비스죠. 도심 항공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백신 CMO, 그다음에 식품 원자재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보복 소비 해가지고 이제 뭐 여행, 백화점, 뭐 면세점,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최근에 그 카지노 이런 호텔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뭐 호텔 신라도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이따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기에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주가는 선반영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선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뭐 철강도 있고 해운도 있고 조선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전통적인 가치주 우리가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 이러한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간단한 시황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래서 현금을 좀 보유하자는 것은 6월달에 어떠한 흐름이 또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응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현금이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두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연하게 뭐 내가 샀으면 뭐 나중에 뭐 5년 뒤에 뭐 3년 뒤에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 그 산업이 어떤지에 대한 공부는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가 또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ABL 바이오를 그냥 손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시간이 아까운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 ABL 바이오를 그냥 매도하고 그러니까 손절하고 만약에 다른 종목을 갔으면은 거기서는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그 후회를 했던 게 진짜로 부끄러울 만큼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힘들었을까? 수익을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수익 볼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투자를 했고 왜 이렇게 후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일단은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일단 이번 주는요, 0.24%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85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이제 뭐 지수도 약간 뭐 뜨뜻미지근하고, ABL 바이오도 별 움직임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봉상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주봉상 음봉을 5개 완성을 시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중간에 하나 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 관점에서 음봉을 5개 잘 만들었으니 다음 주에는 한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6월 달에는 또 바이오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도 있고 행사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바이오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0.24%로 거의 움직임 없이 마무리가 됐고 일봉상 흐름에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으로 만들어냈던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지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때 제가 이제 양봉이 한번 섰을 때 이제 또 장중에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수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종가까지 보자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종가에 한번 물을 타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진짜 짧게 뭐 하루 이틀 보고 뭐 약간 정리하고 뭐 이러한 전략을 좀 짤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잘 잡았다고 하면은 한 2만 뭐 한 3천원 정도 올라왔을 때 2만 3천원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좀 덜어내고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고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지해주면서 이평선 기준으로 지금 5일선과 11선 위로 잘 올라왔기 때문에요. 일단 21선을 조금 수렴을 해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1선이 여기 지금 있으니까 21선이 지금 21,13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정도 좀 올라서는지 다음 주가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제 5일선이 뭐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제 조금 올라오면서 21선이 이렇게 붙었을 때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선 올라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 미국 임상 일상 데이터가 나오고 뭐 진짜로 베스트는 이제 기술 이전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파트너사를 또 찾는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계약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강한 슈팅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오랜만에 강하게 좀 들어왔네요. 32,000주 정도 들어왔고 기관도 한 1,000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들어왔는데요. 어제 이제 공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모멘텀은 아닙니다. 이거는 국내 임상이고요. 국내 ABL 001 1A상 임상 결과입니다. 이거는 3년 전에 신청을 한 거더라고요. 3년 전에 신청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공시가 되었고요. 이제 1A상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1B상이나 아니면 2상까지의 연구들이 조금 더 이제 임상이 조금 더 진행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졌으니까 이상까지도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독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최근에 트리거 테라피틱스를 인수한 컴패스 테라피틱스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까지도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ABL 바이오의 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상까지 뭐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일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은 미국 임상 일상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상반기쯤에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6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공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ABL 001 임상 1A상이 종료가 됐고 안전성을 입증을 했다. 1A상의 목적 자체가 용량을 설정을 하고 안정성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잘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았지 않았나. 2% 정도 올라줬으니까 오늘 장중에 한 3%까지 올라주기도 했었는데 워낙 요즘 뭐 시장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요. 좀 시장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상한가 한번 가면 26,000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상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가져야죠. 상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막 2연상상 막 3연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가가 찬찬히 조금씩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26,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상한가 한번 딱 오면은 이제 3만 원 선까지 안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건데 그게 좀 나와줄 수 있을지 6월 달에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월요일 날 이제 6월 달 흐름이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데이터들도 만들어 보고 조금 제 나름 약간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자료를 한번 PPT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들 좀 아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소비 관련된 뭘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식품 관련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볼게요. 네. 오리온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네, 식품주라고 해서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농심 근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농심은 그래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글쎄요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식품주나 이제 다른 테마들도 좀 관심이 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약간 차트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넘어설 때 넘어서면 한번 올라올 겁니다. 어디까지? 한 32만원 선까지.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제가 만약에 현금 있었으면 한번 매수해봤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요즘 제가 YG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YG 엔터 해가지고 지금 YG 엔터를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차트인 겁니다. 이때 여기 넘을 때 여기 언덕 넘을 때 네, 이런 포인트들 넘을 때 넘어서 지금 잘 가고 있죠.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53,000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5일선이 이탈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10일선이 이탈을 했을 때 근데 지금 5일선이 살짝 오늘 이탈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YG를 지금 본다고 하면은 며칠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여기서 저항을 받는 것 같거든요. 요 라인에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을 어디까지 한 11선 언저리까지 좀 받아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YG를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요 부분이고 지금 보신다면은 조정이 좀 나올 때를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중에서는 지금 YG하고 그다음에 SM도 최근 주가가 좋습니다. SM
SM이 지금 뭐 네이버에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한번 했고요.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죠. 어떨 때 이럴 때 네,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글쎄요 5일선 물고 가는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거나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그 콘서트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근데 온라인 콘서트만으로도 지금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프라인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도 한 번 정도는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지금 아마존도 약간 컨텐츠 싸움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내 기업들 뭐 디즈니 뭐 들어오고 하면은 그런 수혜 받을 종목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종목 제가 아직 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냥 언급만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네, 철강에서는 제가 이제 몇 번 봤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네, 제철과 그 철강 관련된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그 철강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로 10년 동안 고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히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아직 그게 끝날지 아니면 더 갈지는 글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 현대자체는 조금 애매하네요. 현대자체는 조금 애매하고 얘가 다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철강이 계속 갈 것 같은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아직 좀 뚜렷하지 못해서 철강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움직임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아베스틸. 네, 세아베스틸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막 오르는 종목들 한 이렇게 낙폭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날에 들어가신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낙폭도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나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벌써 20% 빠졌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20%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오를 때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가죠. 7% 정도는 올랐는데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도 이제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자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 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주, 두 주 정도는 음봉 나왔다가 올라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야 좀 부담이 적거든요.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언제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창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어느 순간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빠졌을 때 한 2주, 1,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오네요. 월봉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6월달에 당장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5월달에 갑자기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뭐 갑자기 2분기 전망이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아니면 3분기 이제 3분기니까요. 3분기 전망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뭐 3분기까지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주말에 밀린 리포트들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단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철강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는 모르겠고 우주 관련된 종목은 한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많이 올랐네요. 근데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이제 요럴 때였죠. 요럴 때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렇게 지금 조정을 잘 받아 다시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종목에서는 하나 시스템을 들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 종목들 중에서도 겹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도 현대차 들고 계시는 분이 기아도 들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둘 중에 하나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항공은 뭐 대한항공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러니까 중소형 항공사들 아직까지는 진짜 바닥인데 최고 바닥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좀 애매하네요. 여기를 약간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한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고 3,600원 선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항공주들은 워낙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차트상으로는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해 보입니다. 티위나 뭐 제주항공들. 그러니까 이제 항공끼리 지금 뭐 약간 아시아 쪽으로만 열려도 뭐 일본이나 근데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내나 미국만 좋아져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야 여행길도 열리고 할 텐데 동남아 쪽도 그렇고 그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를 기다려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항공주 정도는 하나 정도는 들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항공의 주가가 제일 좋네요. 대한항공 계속 갈 것 같아요. 더. 이제 국내에서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길이 열린다라고 하면 지금도 갈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완전한 여행길이 열린다 하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많이 올랐네요. 대한항공도.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순환매 도는 테마들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내가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약간 대표적인 종목들 한 종목씩만 좀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차트도 볼 겸 해서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딱히 보이는 종목은 아까 뭐 농심이나 대한항공 정도 좀 보여지네요. 네, 이 정도. 대한항공도 아까 봤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에 뭐 매드팩토하고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영상을 더 추가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비도 아까 오기도 하고 밤이 좀 끝나고 밤이 좀 늦고 약간 일도 끝나고 와서 그런지 약간 차분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진행을 해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